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강사 이영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첫 시간이죠. 일단 간단한 OT를 진행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행정은 간단한 스케줄을 한번 보시면 우리 7월하고 8월, 지금 7월이죠. 7월하고 8월에는 기초 이론을 교환을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학습 질문에 봤더니 교재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학생들도 많고 교재를 준비를 미리 하려고 한다. 근데 교재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직까지 보건행정 교재가 출판사에서 지금 출판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도 대략적으로는 한 8월 중순이나 아니면 8월 말 정도에 출판이 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기본 이론서를 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 9월, 10월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일단 7, 8월에는 우리가 교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본서가 나오면 이제 좀 일찍 진행을 하는데 아마도 교재가 7, 8월에는 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제 9월, 10월부터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7, 8월에는 주로 교환을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교환의 커리큘럼은 똑같습니다. 우리 기본서의 커리큘럼하고 똑같이 되어져 있고 기본적인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의 골격, 기본 골격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 이론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초시생들도 되게 많으시고 처음 아예 보건행정을 처음 입문하시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은 우리 일반 행정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초 이론 시간에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정의라든가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정의 또는 개념, 용어 등을 위주로 이론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는 기본서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9월, 10월에 진행이 되는 기본 이론서를 가지고 진행하는 이 수업이 거의 핵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9월하고 10월에 진행이 되는 기본 이론서, 그러니까 기본 이론 시간에는 모든 걸 총망라해서 정말 깊게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9월, 10월에 모든 커리큘럼이 그렇지만 특히 9월, 10월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이때 모르는 것들은 물론 다음 커리큘럼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때 모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시간에는 적어도 암기가 잘 안 된다. 이런 항목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 이거 모르겠다 하고 모르고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 시간에는 모든 커리큘럼의 핵심이고 모든 걸 총망라해서 깊게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2월에는 심화 특강을 할 예정인데 이 심화 특강을 진행하는 방법은 이 기본 이론서 안에 문제풀이를 할 예정이에요. 기본서 안에 문제들이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이를 하면서 우리가 이게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무의미하게 문제를 푸는 거는 정말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간파하고 있어야 되고 모든 걸 알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문제를 우리 학생들 굉장히 문제 욕심을 많이 내는데 문제를 그냥 많이만 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문제를 많이 풀므로 인해서 연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무의미하게 그냥 문제 풀고 넘어가고 알지도 못하는 거를 그냥 문제 풀고 넘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기본 이론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다 소환을 할 거예요. 소환을 해서 복습하는 의미로 반복하는 의미로 회독하는 의미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2월에는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예정이에요. 각 챕터별로 문제풀이를 할 건데 이때는 문제집이 따로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추후에 공지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문제집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문제를 조금 더 다양하고 깊게 문제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4월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기출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제작한 문제들 다 풀게 될 건데 앞으로
실전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동안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시중에 나왔던 문제들이 어떻고 또 다른 교재에는 어떤 문제들이 문제들이 구성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정말 실전 대비용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 예정인데 이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외우지 못했던 것들은 암기해 가면서 또 몰랐던 문제들은 다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요. 완전히 실전 대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6월에는 파워 특강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5월, 6월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바로 앞두고 굉장히 어느 정도 지식이 완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것들을 반복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동안 했는데 이거는 잘 안 된다. 이건 정말 어렵고 잘 외워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고 오답 노트 분명 여러분들 다 만드실 거예요. 정말 오답 노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항상 뭐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단원별 문제풀이를 풀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혼자서 문제 풀 때 틀렸던 거는 시험장에 가도 틀리고 내가 혼자서 풀 때 맞았던 문제들은 항상 맞는 문제들은 시험장 가서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문제들을 맨날 붙들고 있으면서 흐뭇해할 게 아니라 정말 항상 틀리는 문제, 내가 어떤 거에 취약한지를 먼저 여러분들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틀리는 문제들을 다 정리를 잘 하셔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문제를 자꾸 틀리는지, 어떤 부분에 미스테이크가 있었는지를 잘 보시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서도 충분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 특강에서는 몰랐던 문제들이나 어려웠던 거 또는 좀 새로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모의고사를 풀 예정이고 파이널 요점에서는 어려운 문제들 다 파이널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되게 중요한 게 법규 특강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해마다 5, 6월에는 법규 특강을 하는데 법규 특강을 하면 거기에서 한두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적중률이 높은 그런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6월에는 법규 특강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 커리큘럼 안에 법규를 아예 배우지를 않느냐? 아닙니다. 법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뭐 법규 문제라고 해서 파트별로 법규 문제가 따로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그냥 이론에 녹아져서 법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는 항상 중요해서 우리 교재 안에서도 법규를 항상 접할 거고 그리고 법규를 따로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각을 익히실 거예요. 그래서 법규 문제는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런 유형으로 법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대비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약한 점이라든가 또는 굉장히 중요한 법규 쪽이라든가 또는 모의고사에서 항상 많이 틀렸던 문제들 뭐 단원별 문제풀이 중에서도 항상 틀렸던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말 그대로 파이널 요점 정리를 하는 시간이 5월, 6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시간의 배분은 7, 8월, 9월, 10월에는 따로따로 적어 드릴게요. 64시간. 여기도 64시간. 그리고 나머지는 32시간.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약간의 이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골격은 거의 변하지 않고 이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막 7, 8월에 시작되는 기초이론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7, 8월에 진행하는 기초이론 시간에는 다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왜? 우리가 생소한 학문을 공부를 할 때는 당연히 어렵겠죠.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갈 때는 당연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초 이론 때 잘 여러분들 길을 닦아 놓으면 기본 이론 때 굉장히 공부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 때 잘 닦아 놓으면 심화 특강 때 문제풀이를 한다라든가 또 1, 2월에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 그게 차곡차곡 누적이 돼서 여러분들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이론 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잘 갖고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하나 또 제가 여러분들 약간 노파심에 잔소리처럼 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한국사라든가 뭐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어떤 공통 과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되게 치중을 하세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전공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따셔서 전공 과목도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전공 과목에 만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전공 과목을 도외시하는 태도는 별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계획을 짤 때 보통 평일날 이제 공부를 공통 과목을 하시고 주말에 이제 몰아서 전공 과목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계획은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여러분들 자기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공부하는 성향에 맞게 계획은 짜시는데 어쨌든 일주일 안에 전공 과목 공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반드시 밀리지 않도록 공부하는 방법을 꼭 갖도록 하시고 전공 과목을 구박하지 않기. 네, 전공 과목 도외시하지 않기. 요거 저랑 꼭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본 학생 중에 영어 60점 맞고 전공 만점 맞고 합격한 학생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공 과목 꼭 신경 쓰셔야 되고요. 공통 과목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뭐 당연히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한 과목에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내가 약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는 옳은 태도예요. 하지만 전공 과목을 무시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잔소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 수업 방식은 일단 첫 번째 대부분 기본서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의 모든 내용이 총망라되도록 단권화할 수 있게끔.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노트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되게 필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노트를 따로 준비하셔서 자기 나름대로의 노트를 만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본서에다가 모든 걸 필기하실 수 있도록 단권화하실 수 있도록 저는 기본서를 중점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환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특히 우리 지금 교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 이론 때 교환이라든가 PPT를 좀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나중에 기본서에도 다 거의 중복적으로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기본서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PPT나 교환을 이용을 할 건데 기본서와 더불어서 필요한 부분 기본서에 없거나 또는 기본서에 있기는 있지만 잘 모르겠고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내용은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은 따로 교환이나 PPT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가독성이 좀 높아지게 딱 보고 표 같은 경우에는 딱 보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암기를 자극할 수 있게끔 암기력을 자극할 수 있게끔 한눈에 보일 수 있게 PPT를 이용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게 기본서고요. 필요하다면 교환이나 PPT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 필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하는 거를 요즘 MZ세대들은 필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하는데 무슨 MZ세대가 있고 그렇겠어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스타일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공부하던 학생들하고 요즘 좀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른 건 분명해요. 그런데 필기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뇌를 자극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냥 눈으로만 보고 줄줄줄 읽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입으로 중얼중얼하고 손으로 항상 쓰고 써가면서 깜지 만들면서 그리고 뭐 귀로도 들으면서 눈으로도 보면서 중얼중얼 대면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각, 오감을 다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이건 뇌과학자가 얘기한 부분이고요. 많은 연구에서도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내 뇌 안에 있는 모든 잠자고 있는 감각들을 모두 자극을 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에도 잘 암기할 수 있는 좋은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많이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저는 주로 판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필기량이 많다라고 다
다소 약간 불편해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필기하는 걸 다 적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저는 필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내가 이미 저번에 필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다 아는 부분이야. 이런 건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셔서 필기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꼭 필기를 하세요 라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은 기출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진행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PPT 딱 띄워놓고 줄줄줄줄 읽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교과서 보면서 줄줄줄줄 읽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모든 교환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제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필기를 하면서 사실 실강 때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런 걸 피드백 받으면서 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인강만 진행을 할 거라서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감각적으로 딱 제 머릿속에 짜여진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할 건데 천천히 칠판에 판서를 해가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제가 다른 어느 강사를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사실 강사가 교재를 줄줄줄 읽는다라든가 수업 준비를 안 하고 교재를 줄줄줄 읽는다라든가 또는 PPT를 딱 띄워놓고 그냥 줄줄줄 읽는 거 이건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암기를 못한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서라도 반드시 암기하고 각인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할 거고 수업 준비를 되게 철저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서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 뇌 안에 있는 정말 정확한 계획대로 체계적으로 강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점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만점을 맞아서 전공 과목 만점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이 수업 방식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요. 필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컴플레인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고 잘 응용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본서 단권화 하실 수 있도록 기본서에 모든 거를 필기를 하거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을 다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교환이나 PPT를 이용을 할 거고요. 특히 PPT는 우리 교재에 잘 봐도 잘 모르겠는 거, 좀 가동력이 떨어지는 거 표가 있긴 한데 이 표를 봐서 잘 모르겠어. 이런 부분들은 PPT를 따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기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필기에 있는 거는 이 필기를 하는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 있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집중시키게 칠판을 보면서 집중이 되잖아요. 집중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필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졸릴 시간이 없습니다. 필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필기량이 약간 있을 거라는 거 그거 미리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양해를 부탁드린다기보다는 우리 다 잘해보자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1년간 우리가 이제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예요. 마라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배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힘 분배를 잘 하셔야 되고요. 너무 초반에 열정적으로 달리다가 나중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힘 조절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절대 밀리지 않도록 저번 주에 했던 걸 이번 주까지 끌고 오지 않도록 그 주에 한 거는 그 주에 업로드한 강의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 주에 소화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밀리지 않도록 2주, 3주 밀리다 보면 나중에 그걸 한꺼번에 보기 위한 보려고 하다 보면 일단 마음속에 심적인 부담이 생기고 심적인 부담이 생기면은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매주 그냥 우리가 밥 먹듯이 우리가 화장실 가듯이 루틴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대로 여러분들이 주 스케줄, 월 스케줄을 잘 짜셔서 밀리지 않도록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는 얘기일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게 상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흔한 얘기지만 옛날부터 내려왔던 얘기들이 다 옳습니다. 보통.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 갖고 우리 학생들 보면은 책 요만큼 보고서 그리고 막 또 뒷장을 막 봐요. 뒷장 한숨을 푹 쉽니다. 지금 1장 하고 있는데 막 2장, 3장, 4장, 5장, 6장 막 보면서 이거 언제 다 하지? 이러면서 뒷장을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안 중에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얘기 불안이에요. 정말 힘들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미리 불안할까봐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뭐 내일은 또 내일에 뭐 태양이 뜬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보내시면은 생활을 하시면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올 내일 모레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꼭 합격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딱 자기한테 맞는 속도대로 잘 밀리지 않고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게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간호사 출신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고 우리 수험생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식사 잘 못하고 수면도 잘 못 취하고 이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몸 건강이 망가지면은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내가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아야지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고 뭐 새끼를 다 먹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두 끼라도 잘 챙겨서 드셔야 돼요. 새끼 다 드시면 너무 좋죠. 근데 웬만하면 인스턴트 음식 먹지 말고 웬만하면은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더라도 되도록이면 비빔밥류라든가 되도록이면은 별 얘기를 다 하죠.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식 위주로 밥 위주로 인스턴트 라면이나 밀가루 먹지 마시고요. 밥 위주로 꼭 식사 챙겨 드시고 그리고 수면도 짧은 수면이지만 깊게 수면은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4-5시간을 자더라도 깊게 주무실 수 있도록 꼭 하시고요. 너무 많이 자는 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면도 깊게 수면의 질이 높은 그런 잘 취하시고 잘 드시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강식품이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가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컨디션을 좋게 하는 그런 건강식품이니까 호불호가 없는 그런 위험하지도 않은 건강식품이니까 여러분들이 비타민 C 정도 매일매일 드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무 잔소리가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걱정돼서 제가 말씀을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아마 자신을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컨트롤 하실 거라 믿기는 하지만 제가 힘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을 드리고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한 학습 플랜과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다면 과연 우리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간단하게 맛만 보고 갈게요. 그래서 가장 따끈따끈한 이번 2023년 6월 10일 날 출제됐던 지방직 문제 조금 보고 갈게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난도를 중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지는 않았어요. 쉬운 문제들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엽적인 문제들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비율이 높았습니다. 우리 지엽적이라는 게 뭔가요? 굵은 가지, 줄기 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짜잘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잎사귀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이걸 우리가 지엽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주 중요하지도 않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중요한 시사성을 반영하냐 그것도 아닌 그런 문제들이 좀 약간 이율배반적인 문제들이 몇 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문제들은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을 좀 보면 사회보장제도는 항상 중요한데 사회보장제도가 한 2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1문항, 보건의료관계법규에서 1문항, 그 다음에 의료보장, 진료비 보상제도에서 우리 왜 포괄수가제, 뭐 인두제, 봉급제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알겠지만 진료비 보상제도가 있어요. 그런 문제에서 2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이외에 정책 및 보건정책에서 3문항, 그리고 조직 이론, 리더십을 포함한 조직 이론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이게 조금 이변이었어요. 네, 4문항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조직 이론에서 물론 출제가 항상 되긴 하는데 보통 한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4문항이나 출제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적 보건행정조직, 항상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항상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도 3문항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기획에서 2문항, 그 다음에 보건인사행정에서 특히 직무평가에 대한 문제에서 1문항, 재무행정에서 1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건행정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각각 어떻게 출제 적중이 됐는지를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과 이번에 출제된 문제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제가 표를 만든 거고요. 요거는 또 우리 수업을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자, 우리 한번 문제 엿보기 해볼까요? 사회보장제도 중 소득보장이 아닌 것은 아주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의료보장이 있고 소득보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소득보장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3가지는 다 소득보장이고 나머지 하나만 의료보장입니다. 딱 봐도 뭔가요? 의료급여가 바로 의료보장이겠죠. 의료급여는 공공부조 중에 하나인 사회보장제도로서 의료보장입니다. 나머지는 소득보장이에요. 자, 그리고 2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소득에 따른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는,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던 문제인데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아마 다 맞추셨을 건데 답은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4번입니다. 즉 뭐냐면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건강보험 급여 중에 현금급여라는 건 뭘까요? 돈을 주는 거죠. 돈을 공단에서 주는 그런 급여의 형태인데 현금급여 형태로 지급이 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1년 동안 너무 많이 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치를 넘어섰다. 그러면은 이제 돌려주는 거죠.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건데 이거를 정확한 명칭을 알아두셔야 돼요. 본인부담금 환급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환급해주는 형태지만 본인부담 상한제 또는 상한액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의 중요성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용어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보건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사용되는 BPRS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BPRS도 있고 그 다음에 존 브라이언트 방법도 있고 또 상대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황금 다이아몬드법도 있어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아시게 될 건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BPRS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건강문제 심각도, 건강문제 크기, 지역사회의 역량, 네, 이런 것들이 BPRS의 구성 요소라고 우리가 답을 고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들을 이제 다 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살펴봤는데 아주 특별한
특별한 문제 빼놓고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 빼놓고는 나머지 문제들은 뭐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실 때 만점을 맞으려면, 만점을 맞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에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엽적인 문제, 변별력을 위해서 약간 난도를 높인 문제들도 반드시 출제가 되긴 하지만, 그런 문제들 내가 틀리면 다른 학생들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문제들을 맞출 수 있게끔, 확률을 좀, 틀릴 확률을 줄일 수 있게끔 부단히 우리가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지, 미리 딱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부정적으로 그런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최대한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많이 제가 다 보고 종합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수용력 있게 잘 받아들이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문제까지 한번, 이번에 지방직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라톤과 같이 긴 게임이지만, 긴 싸움이지만 여러분들 거기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거 건강 꼭 챙기시면서 차곡차곡 여러분들 스케줄대로 밀리지 않고 계획대로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 또 행운이 있을 거라 믿으면서 OT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